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제 11시부터 지금 맞아요. 열렸거든요. 네. 오전 11시부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향후 전국 대응책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은 뭐 야권의 장외 집회에 맞서서 맞불 집회 열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뭐 윤상현, 박대출, 장동혁 의원이 오늘부터 밤샘 1인 릴레이 시위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분위기로 보세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오히려 초선들이 더 강경하게 나가자고 하고 당 지도부는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뭐 윤상현이나 박대출 의원이야 뭐 워낙 찐윤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밤샘 릴레이 하겠다. 뭐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계산했겠죠. 근데 장동혁 의원은 좀 이례적이에요. 장동혁 의원은 친한계에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해서 본인이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또그저 최고위원을 했던 거잖아요.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갈라서긴 했는데 뭐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정반대로 가나라는 생각은 조금 이례적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일 테니까 우리가 뭐 그걸 본인이 내린 결단에 대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참으로 이례적이다. 정치가 참으로 무상하다는 걸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계속 뭐 개인 자격으로 집회 참석하는 거는 뭐 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잖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여당 왜 뛰쳐나가죠? 뭐 압박 안 하고 지금 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웰빙 정당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고 언제 국민을 위해서 장애투쟁이나 단식을 해본 정당으로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상하신 분들이 지금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의 총력전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임박했구나.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예우가 아닐까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 뭐 뾰족히 지금 갑자기 튀어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예측컨대 엊그제 이제 뭐 그 대통령 관저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으니 당을 안정적으로 본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려는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 이상 그 이하의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집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수를 둔 거죠. 그러다 인용이 되면 그러면 우리 당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당 지도부로서는 뭐 가능성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대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이 경우의 수와 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야,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밀고 갔다가 나중에 인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조도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장외투쟁이나 단식이나 이런 것들이 권장되는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걸 하는 정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 의회 정치 대신에 아스팔트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를 없애자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없애자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잘하는 게 민주당 그 서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아스팔트 정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어디에 있어요? 아스팔트 위에 있잖아요. 거기 한 줌의 지지층이 기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동, 권영세 두 지도부는 정치인은 자고로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본인의 어떤 권한을 누렸으면. 최소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개인적 자격이다 아니면 당이 총력 투쟁을 한다 다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석방되기를 원해서 하는 건가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는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질 건가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런 정치가 있어요? 본인들 그냥 그 당 지도부로서의 권한만 누리고 3년간의 국회의원으로서 아스팔트 지지층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외에는 국민은 한 줌도 진짜 한 티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앞날은 먹구름밖에 안 보인다. 네. 지금 근데요, 그 지지도가 오늘 뭐 나오신 거 봤지만 뭐 여기서 숫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든 집안에 있는 분들이든 다 유권자고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의사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지자들 얘기하면서 오늘의 윤석열 만든 건 아스팔트 위 지지자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관저에서 이제 쌍권을 만났습니다. 일요일에 네. 한 30분 정도 차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수감 생활 소회 밝히고 뭐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네. 사실상 관저 정치 아니냐? 접견에서 관저로 넘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어요. 근데 더 적극적인 행보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좀 약간 신중한 모드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재 판결이 내려지는 게 별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신중 모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대통령이 자숙을 하기는커녕 뭐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헌재 그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뭐 굉장히 그 좀 조용히 지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뭐랄까 삼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저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한다는 건 사실 법률적으로는 옳지도 않거니요. 그 예를 들면 당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가 당정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탄핵다 지금 심판 대기 중인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꼬투리를 잡힐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냥 다시 대통령에게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별 문제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또 변론이죠. 이럴 경우에는 또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정반대로 더욱 강력하게 그냥 대통령이 아닌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뭐 일부 창당설까지 있으니까 뭐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참모들은 저기 김정일 최고 말씀대로 자중해라. 헌재의 이 재판을 앞두고 경고망동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럽시다. 내가 조용히 있겠소. 하겠으나 며칠 지나면은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 지금 보도되잖아요. 뭐 제가 봐서는 추측컨대 뭐 전한길 씨나 뭐 등등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뭐 고맙다.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으나 고맙다고 하고 있고 지도부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 1차장, 뭐 정무수석 불러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본인 자체는 이미 구속 취소로 본인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그 만족감에 빠졌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한 며칠 자중하다가 주말이 남았네요. 헌재 결정이 14일이면 모를까 주말이 남아버려서 저는 튀어나올 거예요. 예전에 43일 관저에서 경호차 앞세워서 버틸 때도 정말 기함한 게 버티면서도 메시지를 냈어요. 심지어 대통령 직위 중단됐는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메시지를 냈습니다. 수감했어도 냈어요. 설 메시지도 냈어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풀려났는데 관저 와서 관저 정치 부분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었으면 계엄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관저 정치 논란을 계속해 가면서도 본인의 메시지를 내서 아스팔트 지지층을 규합할 것이고 저는 예측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들 있잖아요. 거기를 불러서 한 명을 컨택을 해서 거기에 출연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주말에 어떤 그런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헌재의 판단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여권의 그 잠재 대권 주자들 존재감이 굉장히 옅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이제 기사량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SNS 통해서 약간 더 한 발 나가서 헌재가 이제 변론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도 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인터뷰에서 인신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앞에 부분은요.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바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이익을 받아도 안 되지만 더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구속 취소가 된다면 그거는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건 그날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나온 얘기는 어제 이제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만나실 겁니까? 그러면 뭐 그 기회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고 기회가 되면 만나 뵙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마치 두 개가 엮여서 뭘 한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 유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고 즉시한고 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이 없나요? 즉시한고 포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율사들 한동훈 대표 가까운 법조인들 얘기를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 저도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법원에서 밝힌 게 너무 똑부러지게 밝혀서 이거 올리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즉시항고를 해도 아마 바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번 즉시항고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이슈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동그랗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다고 그러는데 서로가 이거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정답이 있는데 주기현 판사가 71년 만에 해기한 결정을 했죠. 이게 이제 재판부의 결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차후에 법조계에서 좀 다퉈야 될 문제고,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가장 심각한 검찰의 정치 오염된 결단이다. 그러니까 정관에 의뢰준 거예요.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이 됐고 즉시항고를 왜 포기했을까? 그러니까 법원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검찰은 본인들의 업무를 볼 때 법문에 나와 있는 날짜를 시로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절차적 혼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게 당연한 어떤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고민하죠? 저는 기함을 했던 건 3월 7일 날 구속 취소가 되면서 윤석열 측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즉시 석방해라.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라는 워딩을 합니다. 그거를 3일이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심우정 총장이 기자들 출근 브리핑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즉시 석방을 한 뒤에 이 즉시항고는 위헌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 위헌을 왜 검찰이 판단해요? 위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죠. 서울지법에서 그런 절차적 혼선을 가져왔으면 고등법원의 절차적 혼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해서 이게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찰 단계에서 본인들이 그걸 결정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의 얘기를 그대로 검찰이 따라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총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의 공범이라는 어떤 오해를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심지어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본의 의견을 묵살한 검찰총장의 직권이 남용됐다는 의미, 이 부분은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의 5개 정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이제 심 총장 자진 사퇴 촉구하면서 사퇴 안 할 경우에 탄핵 소추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공동 고발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오동원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지금 각 기관의 지금 수장들을 고발하는 지금 이런 난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여당 야당 모두 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죠. 정치라는 것은 법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다 법으로 가져가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정치인을 하는 사람이고 뭐 우리 서영주 소장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정말 나쁘끄러워요. 그리고 어쩌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갔나, 이렇게 어떻게 휴지통에 처박히게 됐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정치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돼서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기관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저렇게 엉망돼 버렸죠. 선관위 저렇게 돼 버렸죠. 감사원 그렇죠. 여당 야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군, 언론사 서로가 서로를 이게 지발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면서 이 기관들의 권위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합법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랬어요. 여야 모두 그랬어요. 저도 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놨잖아요. 이제는 뭐 정말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근 대통령 변호인이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찰총장이 심지어는 일부러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걸 계산해 두고 늦게 해서 나중에 풀려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말까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관의 장들을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그런 불신과 그리고 뭐랄까 거부감만을 계속 양산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법률적 용어긴 하나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봤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동안 이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어떤 결정에도 늘 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만 유독 로또예요. 보통 5,10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한 2 정도 되나요? 2,500만 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명 중에 1명 정도라고. 근데 로또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번개를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인데 그것보다 더 확률이 낮은 2,500만 분의 1의 결정을 심우정 총장이 대통령이라서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포기할 정도로 즉시 항고를 그냥 안 하죠? 이걸 안 하니까 그냥 대통령 풀려난 거잖아요. 이걸 했으면 고법에서 판단을 받고 풀려났으면 심우정 총장도 깔끔하고 정치적인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감내하고 했다는 것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밝히나 그 소신이 법률에 대한 소신인지 아니면 정치 정무적 소신인지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정무적 소신을 정말 결단을 했으면 본인의 직을 걸고 했어야죠. 근데 직은 잊고 싶고 말하자면 법과 원칙은 다 망가뜨리고 정무적 소신을 해서 검찰 자체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거는 조직의 어떤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당연한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닥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가 바닥으로 갔다. 그래요. 여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좀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10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바닥으로 그렇죠.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정치로 풀어야 될 걸 무력으로 풀려고 했고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와
어떤 검찰총장의 양 극단의 대립 과정이 여야를 통해서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부터 반성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도 저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9번이나 한 정권 내에서 탄핵을 한 것은 해방 이후 아무도 없어요. 29번은 고사하고 뭐 2번, 3번도 별로 없습니다. 그 현직 장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처음이고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무더기로 탄핵을 통과시킨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 게 민주당입니다. 저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탄핵한 건 잘 된 겁니까? 이렇게 줄탄핵을 해서 나라를 전부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북중러와 멀어지고 일본과 기이하게 가까워졌다라는 게 탄핵 사유로 집어넣는 정당이 제정신이 정당입니까? 왜 본인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받을 때 그렇게 의원들이 가서 재판정까지 가서 무더기로 가서 판사에 대해서 억압을 가하고 그다음에 재판정까지 들어가서 가족들이 소리치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이런 재판이 정상입니까? 아니 그 6개월 내에 끝나야 될 재판을 799일 끌고 간 그런 재판은 또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우리는 선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마 일반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거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100번 아니라 200번 하더라도 이 부분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로 풀 문제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민주당이 법률에 있어서 탄핵을 100번 하더라도 이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정치로서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들을 했다면 이게 탄핵이 계속 됐을까요? 대통령 생각하세요. 본인 배우자를 생각하려고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본인 배우자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해도 본인의 친정집인 검찰을 통해서 무죄가 되고 명품백이 버젓이 영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 조사를 통해서 무죄를 주고 이게 나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공정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모든 법안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멈췄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죠. 그랬는데 이 비상계엄, 이 내란에 이르렀을 때 이유가 뭡니까? 탄핵을 남발했다. 예산을 깎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당신들은 반국가 세력이니까 다 잡아서 체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세워서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게 독재국가예요. 정치로서 못 풀 것 같으면 그만두셔야죠. 정치는 정치로서 푸는 겁니다. 정치인이 폭력으로서 풀면 그거는 폭력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이 가져온 정치의 불행한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해를 되나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탓이다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탓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요. 그렇게 주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몇 극소수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예를 들면서 비상계엄은 지금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거에서 헌재 심판을 받고 있어요. 헌재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그것은 재판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그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백날 외친다고 그래서 그 사법적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하듯이 헌법재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통과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법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대로 재판관들이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헌재를 흔드는 건 헌재 재판을 좀 기다려야 완전히 되고 잘못된 거죠. 헌재를 흔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